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가 노동자 1명을 해고한 데 이어 4명에게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노동계가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동 조선해양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에 인수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성동조선의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공룡도시 진주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경남에서 선거법 개정운동을 펼친 정치개혁 경남시민행동과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가 노동자 1명을 해고한 데 이어 4명에게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에너지 자회사인 중부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이관희 씨는 지난 5월 회사로부터 해고됐습니다. 현금 영수증 허위 발급과 잦은 차량 사고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회사 지시대로 한 행동에 불과하고 단협안에 6개월 사고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저는 다 입사 초기부터 입사 지금 면직 당일까지 다 포함돼서. 김상빈 씨도 지난 9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위험한 근무 실태를 언급했는데 그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해만 벌써 2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속적으로 계속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지 제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인 이 씨와 김 씨 외에 조합원 3명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역 노동단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진호위도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김상빈 씨를 뺀 4명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였다면서도 진호위 판정서가 나오는 대로 징계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측에서 선임된 위원 2명, 그리고 사측에서 선임된 위원 2명, 그리고 제가 위원장을 해갖고 5명이 구성돼갖고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 없이. 지역 노동단체들은 해고자와 징계자에 대한 징계 철회를 비롯해 자회사 소속인 노동자들을 경남에너지가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에 인수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성동조선의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내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HSG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성동조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성동조선 매각을 시도한 지 4번째이자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2년 만입니다. HSG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리아드 일괄 매입을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HSG중공업은 특수운반 하역과 조선해양 플랜트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창원의 중소조선사입니다. 기업에서 LNG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출처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노동 물량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논다는 게 약간 좀 예상이 되어진 것 같은 업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HSG중공업이 성동조선을 인수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한 해 매출액 300억 규모의 HSG중공업이 3천억 이상으로 알려진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냐는 겁니다. 또 인수 이후 직접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없는 HSG가 1리아드를 대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 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장의 경영 정상화와 노동자들이 빨리 현장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HSG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과 21일, 늦어도 서류 검토가 끝나는 26일까지 MOU를 체결하고 인수구매 5%인 15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어 다음 달 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안에 나머지 인수금을 내면 인수합병은 마무리됩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한때 세계 조선사 8위까지 올랐던 성동조선의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인데요. 반면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의령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함안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습니다.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일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창원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룡도시 진주의 아이콘이 될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공룡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기존 화석산지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백악기 공룡들의 놀이터였던 이곳에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셋, 커팅!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참새 크기만한 랩터 공룡이 남긴 종종걸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구리 발자국 화석이 1억 1천만 년 전을 거슬러 백악기 호숫가로 안내합니다. 이 밖에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백악기 도마뱀 발자국 화석 등 다양하고 희귀한 화석이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They have a very high quality of preservation. We have a very high diversity of track types. 이 전시관은 혁신도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실제 화석 50여 점의 전시는 물론 공룡을 주제로 한 VR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콘텐츠들을 토대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중생대 대규모 공룡 화석산지를 4곳이나 보유한 진주시. 앞으로 화석산지와 전시관을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촌면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아직까지 현지 보존 결정만 내려졌을 뿐 진주시와 문화재청은 보존과 관리 문제를 두고 서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재 수준이면은 국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보존 발굴에 대한 사항을 이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공룡도시 진주의 아이콘이 될 익룡 발자국 전시관 개관에 이어 화석산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하기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내년 4.15 총선 경남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모레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창원대학교에서, 자유한국당 홍태용 김해갑당협의원장은 김해가야대학교에서 각각 출판 기념회를 갖고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박남현 마산하포지역위원장은 마산하포구청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또 민주당 황기철 진해지역위원장은 오는 27일 진해구청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각각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통영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 김해와 양산, 거창 지역까지 도내 각 선관위별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차례로 이어갑니다. 경남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을 비롯해
제한이나 금지 규정,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 120일 전인 다음 달 17일에 시작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평균 1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하는데요. 이보다 적게 나올 경우 구강 건조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침샘에 돌이 생겨서 발생하는 타석증을 원인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기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타석증,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침샘이나 침샘에서 입안으로 연결된 간, 침샘간, 타액성 간에 돌이 생기는 질환을 타석증이라고 합니다. 침이 분비되는 통로가 돌에 의해 막히면서 침샘의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중장년층에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빈도가 약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식사 후 턱 밑 부위가 부어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가라앉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심할 경우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만약 2차로 감염이 발생하면 목이 붓고 침샘 부위가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혀 아래 부위를 관찰해보고 양손을 이용해 침샘과 침샘간이 지나가는 부위를 촉진해 봅니다. 돌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비용 측면에서 초음파와 CT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돌의 크기가 작으면 침 분비를 통해 저절로 돌이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 밑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침샘 부위를 마사지해 주면 돌의 자연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돌이 자연 배출되기 힘들다면 수술적 제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돌이 침샘간의 끝 근처 입구 가까이 위치한 경우라면 구강 내로 접근해 돌을 밀어내거나 간에 절개를 넣어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침샘에 가까운 부위에 위치할 경우에는 목에 절개를 넣고 접근해서 침샘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도 약 10에서 18% 정도는 재발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석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감염을 막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한다면 예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석증,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턱 밑이 붓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침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초청 행사가 오늘과 내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와 동의보감촌에서 펼쳐집니다. 권역별 찾아가는 채용 박람회가 오늘 오후 2시 밀양시에서 열립니다. 농가 주부 모임 진주시 연합회 떡국 나눔 행사는 오늘 오전 11시 50분부터 진주시 상평동 송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우수예술단체 국악 공연이 오늘 저녁 하만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4.3 보궐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여영국 후보 소개 문자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경남도당 전 간부 47살 박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만 8천여 명에게 여영국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선거일에 인접한 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에서 선거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온 정치개혁 경남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미래당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선거 제도부터 국회 운영 원리까지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개혁을 위해서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아울러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주시 사회경제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사회경제협의회는 진주시 협동조합협의회와 사회적기업협의회, 진주지역 자활기업 등 30여 개의 회원단체가 참여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섭니다. 한편 사회경제협의회는 어제 창립과 함께 진주시 사회적 경제 그 길을 묻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진주시 초장동 통장협의회가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동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진주시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장협의회는 최근 진주시 의회가 시내버스 국비 공모사업 예산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초장동 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진주시 전체의 버스 노선 개편을 전제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초장동을 경유하는 2개 통학 노선이 하루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파산 2부는 한국공작기계에 대해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공작기계는 한때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지만 전 대표이사의 수백억 원대 배임과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로 지난 2017년 3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은 직원 3명은 지난 11일부터 회사 정문 앞에서 임금체불 해결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현지 행정 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철우 의원은 지난 5년간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죄 발생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성범죄를 비롯한 중요 범죄자 징계에 있어서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고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미온적인 처리를 질책하며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심리 치유를 비롯한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함양 남계서원의 역사를 한 곳에 모은 특별전이 어제부터 함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전은 도유형문화재 제166호 일두 정여창 선생 문집을 비롯해 남계서원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임대주택 입주민이 참여하는 공연 제2회 LH 슈퍼스타2를 열었습니다. 이 공연은 지난 6월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 뒤 심사를 통해 예술성과 임대 유형, 입주 계층을 고려해 선정한 9개 팀이 5개월 동안 준비한 합창이나 연주, 춤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대상 500만 원을 포함해 상장과 상금을 크게 늘렸으며 지난해 대상 수상팀인 실버 합창단, 해피더규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오는 2022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대에 진주 실크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삼곡리 일대 4,400여 제곱미터 터에 국비 34억 원을 포함해 95억 원을 들여 건립될 박물관은 전시실과 판매장, 체험장,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진주시는 실크박물관이 진주의 전통 산업인 실크 산업을 부흥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진주 실크 산업의 역사를 알리는 곳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산 방산 주력 제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태국 공군의 전력 강화와 효율적인 조종사 훈련을 위해서 이미 검증을 마친 KT-1 등 한국산 항공기의 추가 수출을 타진하고 태국 육군의 다목적 기동 헬기로 수리온을 제안했습니다.
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26위에 들 정도로 동남아의 군사 강국이며 카이는 지금까지 고등훈련기 T-50에 태국 수출용 버전인 T-50TH 12대를 수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